자, 이번 시간은 데이 1, 목록 조직의 발전 과정과 종류에서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목록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물리적 정보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조직한 것으로 이용자하고 자료를 이어주는 하나의 검색 도구를 우리가 목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목록 카드 시절이잖아. 그래서 카드 한 장 한 장을 다 만들죠. 카드를 기본 표목 만들고 저자명 해서 자모순으로 쫙 배열해 놓으면 이 자체가 뭐가 돼요? 목록이 형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종합 목록도 있잖아. 그지? 종합 목록.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일정한 체계로 편성하면 다 이게 목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KCR4에 가면 목록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특정 도서관이나 다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저력을, 자, 여기 나오네요. 저력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조직한 거. 요걸 우리가 목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일람표라고도 하지만,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크 입력하잖아. 그지? 네, 마크 입력한 그 전체를, 레코드 파일 자체를 우리가 목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설명은 바로 이게 되겠죠. 가장 현실적인 설명은 마크 파일이 목록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목록 기능이 그러면 어떻게 발전했느냐. 자, 목록의 기능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날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1번에 보면은, 자산 목록, 즉,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록의 기능이 처음으로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1400년대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이에요.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도서관, 수도원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문헌에 대한 기록이죠. 즉, 이 기록을 어디다 했습니까? 종이다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분류소 할 때도 배웠잖아. 양피지나 우피지, 속껍데기에다가 기록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100만 개씩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량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단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 하는 기능이다? 관리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자산 목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자, 그러면 이제 17세기 이후에 가니까 인쇄술이 아주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판물이 대량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양이 어때요? 옛날보다는 훨씬 많아집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관리보다는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찾는 게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즉, 검색 기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목록으로서의 기능에서 검색 목록으로 기능이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오니까 이제 역사가 더 이제, 오늘날의 현대사회로 갈수록 무슨 기능이 또 등장을 하느냐? 집중 기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집중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옥중화도 있고, 연료춘향 수절가도 있고, 그지? 그래서 표제는 서로 다르지만 안에 내용이 같은 것은 이제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걸 우리가 저작 단위 집중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쓴 모든 저작을 또 하나 다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저작의 상위 한 판도 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목록에서는 항상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검색하는 거, 찾는 거하고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검색 기능과 집중 기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이 두 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검색과 집중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검색과 집중 기능이 중요하더라. 이것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뒷페이지로.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어가니, 자, 저록이 있고 목록이 있습니다. 자,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식으로 기록한 하나의 단위 기록을 저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뭘 얘기하느냐? 가장 현실적인 얘기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출근을 해서 책 한 권이 도서관에 들어오면 그걸 마크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건의 레코드가 탄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저록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책에 한 권이 들어가면 우리는 마크에 입력하지만 옛날에는 목록 카드에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거기는 한 건에 또 저록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겨난 저록을 하나의 덩어리가 형성이 되겠지. 파일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일정한 체계로 이걸 배열해버리면 이 자체는 뭐가 된다? 목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록보다 목록이 좀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실 때, 전화가 옵니다. 친구한테.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크 때려놓고 있어. 이름이 좀 경망스럽잖아. 마크 때리고 있어. 이거 하지 말고 이제 한 건의 레코드를 작성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좀 뭔가 보기가 좋잖아. 말할 때.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자, 학교에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와서 뭐 하고 있어요? 김 선생 하는데 목록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 그지? 한 건의 레코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면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일상생활에 쓰라고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건의 저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 저록은,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분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목록 카드 시절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자, 저록은 표목과 기술을 기본 요소로 해서 특정 문헌을 다른 문헌과 식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식별한다는 말은 구별하고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책과 B라는 책을 서로 어떻게 한다? 구별하는 걸 우리가 식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구별하고 필요한 각종 표목을 지시해서 문헌의 검색 수단을 제공하고 청구 기호를 통해서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여기 이제 이 설명이 딱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설명은 목록 카드 시절에 저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17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72페이지에 가보면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배우지만 지금 이해를 위해서 자, 172페이지 가보니까 제일 위로 한번 가봅니다. 자, 제일 위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제1기선, 이걸 제2기선이라고 합니다. 목록 카드가 보이죠? 목록 카드가 보이죠? 자, 그 다음 여기 글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를 이제 표목 자리라고 합니다. 표목 자리.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책의 외형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요 서명 저자 사항부터 주기 사항이라 구독 조건까지를 우리가 기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 자, 밑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부출지시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를 우리가 표목 올림 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표목 올림 지시는 뭡니까 하면은 이 목록 카드가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목록 카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관한 지시를 여기 밑에 있는 애가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냐. 자, 다시 여기 와서. 자, 일반적인 카드 목록 시절의 목록의 기능은 자, 일단 찾는 게 중요하죠. 검색 기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목록 카드에서 검색 기능은 뭐와 뭐가 하고 있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애와 여기 밑에 있는, 그지? 표목 올림 지시 애가 둘 다 표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표목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전부 다 검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목은 검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저자, 서명, 주제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도서관에 왔어요. 도서관에 오면 여러분
서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서 여러분 원하는 책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찾는 방법은 뭡니까? 표제, 서명으로 찾는 방법, 혹은 저자로 찾는 방법. 자, 혹은 이 두 개를 모르겠다 하면 뭘로 찾아요? 주제로 찾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들이 다 접근점으로서, 검색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자, 그러면 이 식별 기능은 뭡니까 하면은 이 책의 대상 도서에 책의 외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때려 넣는 겁니다. 서명 저자부터 시작해서 발행지천연, 그 다음에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까지 다 때려 넣거든요. 자, 그럼 이걸 다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책인지 아닌지를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찾았는데 내가 원하는 책일까 아닐까를 식별 기능을 통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재 지시 기능은,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확인이 됐다 하면은 서가에 직접 책을 찾으러 들어가야 되잖아. 자, 들어가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확인합니까? 분류할 때. 그렇지. 청구기호의 요소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이제 소재 지시를, 본격적으로 파악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록 카드 시절에서는 기능이 크게 찾는 거와 구별하는 것과 소재 지시를 파악하는 방법 해서 세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쉽죠? 자, 그러면 여기 와서 또, 자, 저로그 요소로 와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목록 카드라 그랬잖아. 자, 목록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표목이 나오죠? 자, 표목의 위치는 여기 올라옵니다. 맞죠? 홍길동 해서 자모순으로 카드가 쫙 쌓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배열 위치를 결정하는 제1요소죠. 이게. 요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제1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목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한다? 검색을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검색 도구의 기능을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책의 외형에 관한 구구절절한 사연을 목록 카드 가운데 쭉 적죠. 예, 다 적으면 이게 뭘 한다? 외형에 관한 데이터를 넣어준다. 뭘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 표목 지시가 뭐다? 밑에 나온다. 그죠? 예, 목록 카드를 다른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지시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복수의 저록을 작성할 때, 자, 복수의 저록은 이게 다 복수가 되겠죠? 예, 이걸 작성할 때 표목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목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거고, 청구기호는 문헌의 소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저록의 요소 네 가지는 결과적으로 뭐에 관한 내용이다? 목록 카드에 관한 내용이다. 옛날 거다. 구식이다. 요즘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죠? 예, 요거를 봐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와서 커터의 사전체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터의 사전체 목록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하냐라고 얘기하면, 이 커터가 실제로 도서관에서 이제 이용자를 도와주다가 뭘 발견했나 하면, 커터 이전에는 항상 우리 사람들이 서명으로 책을 찾거나 저자로밖에 안 찾았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안 찾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주제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역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제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커트가 옛날에는 이 목록들이 다 틀렸거든요. 저자 목록 따로 모으고, 서명 목록 따로 모으고, 그 다음 주제명 목록 따로 모았거든. 자, 그런데 이분이 획기적인 사전체 목록을 개발합니다. 그게 뭐냐? 세 개를 알파벳 순으로 해서 다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찾을 때 어때요? 편해지겠지. 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저것 따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세 개를 다 모아서 알파벳 순으로 배열해버리니 찾기가 훨씬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이걸 보고. 커트 만세를 부르짖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오니까 커트가 이제 목록의 기능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분이.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시한 내용이 세 가지예요. 자, 이거는 뭐냐? 첫 번째,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저자 표제. 이건 옛날에도 다 했던 거지만 여기 주제명으로 자료를 검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는 검색 기능은 항상 포함이 돼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정 도서를 저자, 주제, 문헌, 유형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를 보여주는 기능, 이걸 소재를 제시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이 소재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잖아. 그래서 이 페이퍼로 된 자료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 이 책이 있다까지 표시를 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 이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소재 제시 기능이 획기적이다. 자, 그 다음 도서 선택에 있어서 특정판이나 저작의 특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또 지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원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나는 똑같은 주제인데 이 판을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 이 책과 저 책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잖아. 그래서 다른 것을 어떻게 해준다?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과 검색과 소재 제시 기능, 이 세 가지를 코트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고, 자, 이 부분이 작년도에 지방직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커트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만약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럼 검색 기능이 있고, 소재 제시 기능, 식별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학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커트 이전에 이제 제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은 또 대단한 분입니다. 자, 제윗은, 자, 미국 최초로 발행된 목록 규칙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스테레오프렌 해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대중성에도 실패를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코트는 이 사전체 목록 규칙을 개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식된 미국 최초의 목록 규칙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록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또 처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코트가 유명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